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어울리는 신명나는 자리를 우리는 흔히 축제장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서부 경남 곳곳에서는 축제장들이 펼쳐졌는데요.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축제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구 소멸과 열악한 재정 등으로 이제는 축제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CS 열린광장, 오늘은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축제의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삼 경남 마이스 관광포럼 대표이사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성만 동서포럼 대표님도 출연하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석장호 진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우상 대표님께 첫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을 상징하는 수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 축제라는 것이 본격화된 것은 언제쯤이고 현재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들을 보면은 특히 우리 진주 개천예술제가 우리 예술축제의 시초가 되겠죠. 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문화, 예술을 테마로 한 축제들이 계속 번성해 오다가 1995년 12월에 교통부 소관이었던 이 관광사업이 문화체육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에서는 우리 지역 축제에서 지역 화합편과 예술인들에 의해서 하던 거를 여기에다가 지역 문화 콘텐츠를 좀 더 관광 상품화 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화 관광 축제라는 그 명칭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명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부터는 이제 등급제를 매기면서 이제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뭐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때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무진 애를 쓰게 되고 지역마다 이제 축제 경쟁의 시대가 이제 돌입하게 되죠. 그 조건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지역 화합에서 하던 축제라기보다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 매력성과 유인력이 있는 축제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축제들을 육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또 유치하려는 이런 야심찬 계획하에서 이제 문화관광축제가 제도가 생겨난 거죠. 그걸 보면 어쩌면 우리 진주의 유등축제가 그 혜택을 최고로 많이 본, 심지어 많이 그 할 때는 6억까지 지원을 받았었죠. 예. 그 뒤로부터 축제들이 경쟁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또 축제 이 평가제도를 바뀌고 총 예산이 한 70억 넘게 지원했던 예산이 한 30억으로 또 줄어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안 될 축제 같으면 이전의 축제로 다시 옛 명칭을 복원하는 그런 축제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함양의 천령문화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해 놓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전국 축제를 다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있는 개수를 총 세보면 1680개가의 축제가 전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많아요. 지역 축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축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해수부는 이제 수산물, 그다음에 농식품부는 주로 농산물. 그래서 각 정부의 각 부처별로 타이틀을 가진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해보니까 축제만큼 어떤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축제가 제일 그래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축제들이 여러 형태로 새로운 축제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좀 매력성이 떨어진 축제들은 자연히 그냥 사라지면서 이러한 사라지고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지고 또 좋은 축제들은 계속 성장 발전하는 그리고 그런 축제들이 다시 또 축제에 그치지 않고 엑스포로 발전하는
이러한 형식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석정우 국장님, 과거 축제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이른바 주민화합형 축제가 대다수였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 전통과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지역 개발형 축제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 우리 이우상 대표님 말씀대로 전국의 축제가 이제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축제가 이제 한 85% 정도가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주민 화합형 축제인데 약 15%, 그러니까 150개 정도가 이제 지역 이미지를 알리고 그리고 지역의 이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이제 지역 개발형 축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있을 것이고요. 보령 머더 축제, 안동 탈춤 페스티벌, 김제 집행선 등이 이제 지역 개발형 축제가 되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영국 에든버러 성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제 에든버러 축제에도 8월 한 달 동안에 6개의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가 되고 고용 창출이 뭐 6천 명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8천억 원 이상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독일의 뮌헨 옥토버 페스트 같은 경우도 10월 한 달 동안에 맥주도 맥주지만 거기 판매되는 안주류 1조 5천억 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인삼 그러면 이제 금산의 인삼 축제가 대성황을 이루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인삼 그러면 금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금산 엑스포 이후에 인삼 판매량이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지로 보면 광주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이제 5.18 민주 항쟁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광주 비엔날레 이후에는 예향의 도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개발형 축제의 효과이고 앞으로 이제 주민화합형 축제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개발형 축제가 이렇게 번창이 돼야 지역 이미지도 알리고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성만 대표님, 우리 서부 경남에도 많은 축제들이 있을 텐데요. 각 시군별로 대표적인 축제들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글쎄 각 지역마다 축제가 여러 축제가 많지만 그 지역에서 이것이 대표 축제다라고 특정 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지자체는 없고요. 다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몇 가지의 축제를 대표적인 축제를 선정을 해봤는데 참고 자료로는 경남축제 다모아 홈페이지라든지 언론 보도로 된 것,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우상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인 이제 진주 중심으로 보면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종합예술제로서의 시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개 정도의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여름의 대표 축제인 프로포즈 같은 경우에 한 40일간 매주마다 토요 상설 무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와룡문화제를 들 수가 있고요. 와룡문화제는 말 그대로 지역 화합형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축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천 에어쇼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서부 경남 지역민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 맥주 축제가 이제 대표적인 축제로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특산물 축제로서는 마늘 한우 축제가 있습니다.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야생차 문화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화개장터에 우리가 그 심리벚꽃을 소재로 한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산청군의 지리산권의 약초를 갖다가 소재로 한 그런 산청 한방약초 축제를 갖다 들 수가 있고, 좀 전에 또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함양 산삼 축제가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황매산 축제가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거창 국제 연극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가막산 꽃앤별 여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그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객이 찾는 그런 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부 경남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석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를 상징하는 시월 축제라고 하면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그리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을 보통 이야기할 텐데요. 물론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변수가 있을 때는 날짜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서부 경남 축제들 중 상당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국의 축제 중에서 이제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제 봄, 가을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름 하절기라든지 축제 비수기에도 이제 성공한 축제들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경우는 머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축제를 개발했습니다. 1997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거기 이제 대천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극성수기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령 머드 축제를 그 극성수기가 아니고 그 이전 그러니까 7월 초에 개최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천 해수욕장 극성수기가 한 달이었는데 이제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한 달 보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조개구이집도 장사가 잘 되게 되고 있고 그리고 호텔, 모텔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 보령 축제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거고 화천, 산천은 우리 1월 달에 혹한입니다. 거기도 20도가 더 내려가는 군인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천어 그러면 사실은 하천을 연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천어라는 어종이 꼭 한철에만 나는 것은 사실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금은 하천 산천 축제를 개발을 하고 그게 이제 산천어 등을 또 이제 그 노인 일자리에서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을 함으로 해서 머무는 관광지가 되고 있고 외국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삿포로 눈축제 같은 경우는 삿포로에 이제 눈이 많이 올 때는 2m 이상이 이렇게 눈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렇지만 그 삿포로 눈축제를 가지고 눈을 이제 설상을 만들고 관람객들을 이제 끌어모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하얼빈 빙등 축제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내려갈 때는 38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혹한 게거든요. 거기에 이제 얼음 설상이 있는 상황에서 그 LED가 이제 그게 주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LED에 접목해서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송화강이랍니까? 거기에서 얼음을 채취해서 이동하는 인력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잘된 개발형 축제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고 저희 진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봄에는 이제 진주 농계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아시다시피 유등축제, 드라마 페스티벌, 개천예술제, 가을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관광재단에서 올해 여름에 우리가 미디아트라든 그런 이제 공모사업도 우리가 선정이 되었었고 문화유산 야행 여름 축제에 8월달에 올해 연도에 한 30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여름 축제로서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참빛 거리 축제라든지 해서 진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축제가 앞으로 이제 진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젠 사계절 축제도 같이 즐길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정 대표님, 우리는 축제를 한 가지 개념으로 보지만 사실 그 규모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라는 타이틀이 대표적일 텐데요. 우리 지역 축제들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데는 뭐 쉽게 우리 서부 경남 도민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행히도 진주에서는 그 10월달 축제가 뭐 시작하는 날은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은 마치는 날은 10월 20일 경우를 다 함께 이렇게 세 개의 축제가 같이 이렇게 개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하면서 어떤 서로의 그런 윈윈 효과를 일어나는 것이 있고, 우리 석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축제 기간을 통해서 한 100만 명 이상의 외부 관광객이 다녀가는 그런 것이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육성 축제로 연속 5년간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천 에어쇼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에어쇼 같은 경우에는 사천이 어떤 그 항공산업의 메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지역 산업의 특성과 잘 맞는 그런 어떤 축제로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1만 명이 넘는 그런 방문객이 찾아왔고요. 그 축제 기간을 통해서 어떤 산업적인 효과라든지 기술 홍보라든지 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열려고 하는 그러한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 독일마을 축제 같은 경우에도 경남 대표 관광 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재미있는 것은 여론조사를 해서 재방문 의사를 묻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나오는 아주 지역에서 소규모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이긴 하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정부 지정 문화축제, 관광문화축제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산청 같은 경우에 한방약초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 한방약초의 우수성도 알리고, 그리고 문체부에서 문화관광 지정축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함양군 역시도 그 함양 산삼을 모티브로 한 그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은 국민건강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고 경남도 지정 특화축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등록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되는 것은 한 1,200여 개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지도나 만족도, 주민 호응도를 조사를 해서 2년 동안에 60여억을 갖다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024년과 2025년에 2년 동안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게 25개 축제가 지정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서부 경남 지역에서 거기에 선정된 축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최근 김천시에서 열린 김밥 축제라든지 아니면 구미시에서 열린 라면 축제라든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축제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축제도 유행과 경향이 있다면 요즘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축제는 어떤 특징을 지닌다고 보십니까? 김천 김밥 축제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네. 김밥 천국 하게 되면은 김천이잖아요. 그렇죠. 줄여서 말하면. 그러니까 딱 이거 맞아 떨어지면서 그 김천 대표 축제를 개발하고 싶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걸 축제화해서 SNS를 많이 타면서 이제 성공을 했죠. 네. 그리고 구미 라면 축제 같은 경우는 왜 갑자기 라면 축제지? 그 농심 그 공장이 구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니까 라면 봉지만 한 300여 개 모아놓으신 분이 우리 거제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봉지 같은 거를 하면서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결국 알고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것과 연관을 시킨 이런 그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전에 문화예술 축제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우리가 이제 축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뭔가 관광객의 공통적인 심리가 신기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볼 수 없었던 경관, 맛, 그리고 체험,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축제 컨텐츠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 곳일수록 주변에 이제 추천하게 되는, 그리고 재방문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성공한 축제거든요. 이 산천어를 얼음 낚시하던 분들이 이거 축제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보자 해서 축제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비단 화천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지역에 이 가까운 산청을 보면, 산청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에 한 1,400여 종의 약초가 자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기획할 당시에 이 축제가 이제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보편적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초 축제를 하면서 동기를 뭐로 했냐면, 산청에는 이런 약초 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초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뒤에 알고 보니까 산청 구민들 주변에 다 널려 있는 게 약초인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지역 특산물 축제들이 이제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하지만 지역 산업을 선도해가는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청은 이제 축제로 인해서 동의보감촌도 떴고, 그 다음에 산청 자체가 산은청이라는 브랜드와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한방 약초의 고장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죠. 그러면서 그런 특산물 축제와 문화예술 축제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축제가 계속 같은 행사 콘텐츠로 가다 보니까 식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이 라면 축제, 김밥 축제, 새로운 뭔가
신기성을 부여하면서 젊은 애들한테 어필이 되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불빛을 가지고 야간 콘텐츠로 가는 경향이 식상한 축제들을 바꿔놓고 있죠. 네. 사실은 그 모멘텀을 준 게 우리 진주 남광 유등축제죠. 우리 남광 유등축제가 야간에 하기 때문에 직장에 계시던 분들도 전부 퇴근하고 나서 가족들과 나올 수 있고 밤에 즐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전국이 야간 콘텐츠화 시키면서 AI와 이런 어떤 디지털화 네. 이런 콘텐츠를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축제들을 더 규모화 시키면서 엑스포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SCS 열린 광장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축제를 진단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각 패널들을 통해서 지역의 축제 특징과 전국적인 경향에 대해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경방송이 올해 뉴스와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말이 바로 인구 소멸입니다. 급감하는 인구로 지방은 그야말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어서 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만 대표님. 자, 일단 인구 소멸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벤트 행사인 축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인구 소멸이 이 축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지역의 인구 소멸은 지금 국가 소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역 축제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또 증가되었는데 지역 축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각 지역에서 이제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또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써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많이 증가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각 지역마다 지역 소멸을 갖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 축제를 갖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경쟁적으로 뭐 지금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축제 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축제가 지금 많아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 전국에 1,200개의 축제가 있는 그 중에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한 135개 정도의 축제가 1년에 네. 이루어지고 있고 축제와 행사하고는 뭐 엑스포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과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많은 이제 축제가 생기다가 보니 하루에 방문객이 10만 명 이상 되는 축제도 있는 반면에 하루에 5천 명이 또 안 되는 축제가 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심각한 지금 직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역 소멸과 지역 축제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아주 깊숙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닿아 있다. 이게 별개가 아니다 하는 이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례를 들면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데이트랩에서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표 축제 86개를 갖다 평가를 했는데요. 하루 평균 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방문하는 축제가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부천 국제만화축제라든지 제주 덜불축제, 부평 풍물대 축제, 뭐 기타 등등 수원 하성축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한 10만 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거나 10만 명이 넘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 성공적인 축제를 하는 지역의 이 특성이 뭐냐면 대도시하고 인근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수도권 중심 수도권과 밀접하든지 안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네. 성공할 경우가 많더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이제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전국에서 하루에 평균 가장 적게 방문한 축제가 뭐냐라면 전국에서 86개를 평가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86위가 안타깝지만은 하동의 그 야생문화축제입니다. 예. 야생문화축제고 그다음에 이제 85위가 충남 서산의 한산모시축제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하동이 대한민국의 최남단이고 접근성이 낮고 상당히 인지도도 부족하고 또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 우리 서 국장님이나 우리 이우상 교수님이 설명하셨듯이 이걸 특화시키고 오히려 불리한 부분을 갖다가 역발산을 해서 축제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개발이 성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우상 교수님, 축제에는 여러 가지 장점과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축제를 만들고 개최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그런데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지방 재정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축제 존폐와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축제는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예산이 줄어들면은 축제 하나만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축제 예산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의 지자체장님의 의지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축제의 호응도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겠죠. 축제가 없었으면 그 지역이 그대로 정체되고 있고 발전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그 고성 처음에 공룡나라 축제로 이제 발전을 하다가 엑스포로 2006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평가단이 서울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안 와서 보니까 서울에서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고성으로 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우리 경남 고성이 서울 지역의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하고 난 뒤에는 공룡 고성이냐 네. 강원도 고성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도 생겼고 그래서 축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는 이점 무시 못하죠.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서 정부 예산 이것만 예전해서는 안 되죠. 근데 금년 행사를 보면은요 27억을 투자해서 41억을 벌어들였어요. 우리가 관광승수를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곱하기 약 2.5배, 3.5배를 계산을 합니다. 41억 곱하기 평균 3월 계산해도 120억이라는 수입이 지역의 이 승수 효과를 발생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없었다고 가정하면 그 경제 효과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축제를 하는데 자립화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이런 추세들이 지금 바뀌어 가야 되고요. 우리 진주 남광 유등축제만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이제 진주성 아니라도 좀 유료화를 하자. 예. 성 밖의 유등 그거는 언제든지 봐도 좋잖아요. 누구도 와서 보고. 네. 그렇지만 진주성 안에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 컨텐츠만 훌륭하면 입장료 안 아깝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료화된 축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꼭 지자체에서 돈을 대는 축제들은 무료가 돼야 된다는 이런 개념. 축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유료화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유료화를 시켜서 축제의 자립화로 가게 된다면 지방교부세와 이런 데서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소멸 말씀하셨는데 관광객 한 명이 15일간 와서 숙박 체류하게 되면은요 인구 한 명을 커버를 합니다. 우리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유인력이 비교적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을 때 거기에 뭔가 새로운 관광 컨텐츠가 들어가는 곳은 살아요. 아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약간 지금 경쟁력을 잃었다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화계 쪽은 살거든요. 젊은이들 많습니다. 왜? 야생차라는 그 테마를 하나 가지고 화계장터라는 것과 거기에는 관광 컨텐츠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이나 특히 그런 축제가 활성화되는 곳에는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거기 와서 살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광이 지역 소멸 위기에 중요한 대안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석정우 국장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갈수록 줄고 또 지방재정 운영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아무래도 일회성 이벤트다 보니까 1차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이제 이우상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유료화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주 남광 유등축제는 나중에 또 언급될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40%가 넘습니다. 하지만 진주성만 유료화를 할 수 없다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유등이라는 것이 임진왜란 진주성 대첩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흐를 유자 해서 유등이 되겠습니다. 남강에 흘러 보내는 축제다 보니까 진주성을 이렇게 유료화만 한다는 것은 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생활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거기 투산시에 축제 협회장님께서 거기도 원도심이 있습니다. 공동회장도 있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검토해서 이렇게 축제나 이벤트를 개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회성 이벤트든 축제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그렇게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15년 동안에 전체 144조 원을 쏟아부었다. 거기에 보니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서 이렇게 연간 1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도시, 소도시보다 대도시가 축제도 더 이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인구도 많지만 예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사실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 중에서 일부를 우리 소멸 지역에 이 축제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는 아직 아니지만 우리 서부경남에 보면 지자체 중에서 인구 소멸 도시가 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축제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도 좀 이렇게 전달이 되면 축제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생활 인구도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회성 뭐 이렇게 축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주민들, 시민들이 좋아하는 축제는 사실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진주 같은 경우는 10월 축제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이제 35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망등 달기에 이제 주민들이 한 3만 명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장작등, 유등 띄우기 그리고 등 공방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교에서 이제 입장료를 받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르바이트생들도 스텝도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5만 중에서 직접 참여하는 분이 약 한 20%. 네. 그래서 이 축제가 이제 10월 축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회성 축제 이벤트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주에 있는 10월 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인구 소멸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쉽게 이렇게 없앨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축제가 처한 현실과 관련해 세 분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축제 기대 효과와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우상 대표님, 이 많은 축제들이 성과 보고를 통해서 직접적인 수익과 더불어서 간접적인 경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연 축제 관람객 수가 맞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문체부하고 의논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신뢰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년보다는 금년이 좀 단문 몇 명이라도 많아져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축제 관광객 수가 점점 올라갔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 숫자의 관광객이 오면 도로가 마비가 돼요. 우리 남강 유등축제 할 때만 해도 딱 위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그거는 야 하루에 10,000명, 10만, 100만 명 되겠구나 하는 이런 유축도 가는데 그러지 않은 축제들이 7, 80만 명 뭐 이렇게 막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 관람객 수를 가지고 또 설문조사를 하면서 숙박, 유류, 교통, 음식 그리고 여흥 이 5개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어디서 왔으며 거기 얼마 지출했냐 이걸 통계를 내서 관람객 수에 하기 때문에 자연히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과장되기 마련이었죠. 제일 먼저 그 축제 관람객 수를 반납한 곳이 어디냐면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예요. 그때 당시 뭐 70만, 80만 하던 거를 한 30만으로 딱 낮춰서 네. 이게 실제 우리가 온 관람객 수입니다 하면서 카운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죠. 그 뒤부터 그 관람객 수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람객 수도 파악하고 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관람객 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하죠. 카운터도 하면서 빅데이터로 관람객 수를 분석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미 검증된 산업 연관 효과를 거기에 대입시켜서 지역 경제 효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람객 수만 거의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하면은 과장되거나 그러지는 많이 않습니다. 진정한 축제 효과는 지역 경제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지역 경제 효과만 너무 따지다 보면 뭐가 소화되느냐, 순수 문화예술, 지역 문화예술 축제들이 소외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역의 문화를 창달하고 그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축제가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공연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형 축제와 그 다음에 지역에 전통적으로 이어온 문화예술형 축제는 사실은 분리돼서 평가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관광객이 안 온다고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서 즐기면서 그걸 보고 또 지역의 또 젊은과 어린이들이 보면서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예술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이렇게 가야지, 이걸 축제가 아니면 전체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걸 꼭 문화 관광 축제 반열에 넣어 가지고 축제에 뭐 관람객 수가 없다 뭐하다,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문화관광 축제형은 진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데 안 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근데 지역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축제는 소규모이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꾸준하게 이걸 가능하면 발전시키도록, 그리고 관광객 수랑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이 즐기고 참여해주면 그거는 성공한 축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석정호 국장님, 사실 축제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축제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제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지역 축제도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축제를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면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예를 한 두 군데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평의 나비 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10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한평에서 나비 축제를 한다 해서 갔는데 그 도시를 제가 폐마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제 비닐하우스 형태의 그 울타리에 나비 몇 마리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평에서 나비 축제를 하네 이렇게 해서 제가 돌아왔는데 몇 해 후에 또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다시 찾았는데 그때 가니까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입장료도 8,000원을 받고 나비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이렇게 어떻게 급성장했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지자체장이 축제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청정 지역 나비가 사는 도시 해서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쌀이라든지 농산물이 이제 좋은 것이다 해서 서울의 이제 대형 유통 마트에도 이렇게 납품이 됨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한평 나비 축제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비 축제에 지원하는 것도 불만을 안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김제의 집행선 축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질 때는 무형유산을 알리는 축제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김제 그러면 집행선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약국도 집행선 약국, 무슨 택시도 집행선 택시 해서 그냥 집행선이 김제의 완전 브랜드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또 편의점에서 어떤 미식가가 도시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량 쌀을 또 김제 집행선 쌀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 축제 하나가 이만큼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이미지를 이제 알린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앞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 진주 남강 유동축제가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축제가 운영의 시대가 아니고 경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이제 이전에는 세금을 가지고 축제를 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세금 플러스 재정 자립도 자체 자금을 충당한다는 겁니다. 100으로 보면 이제 진주 남강 유동축제는 60%는 세금을 이렇게 투입이 되고 40%는 이제 직접 수입을 창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교 같은 경우도 이제 1인당 2,000원을 받고 세계 부교가 축제 기간에 한 6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소망등도 개당 10,000원씩 받으니까 그게 뭐 4억 원 정도, 그리고 스폰도 한 3억 정도 해서 5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다 보니까 이 축제가 계속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우성 대표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유동축제는 관광축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개천의 술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신인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상객이 오른다든지 상급이 투입이 된다든지 해서 거기에 좋은 예술인들을 배출하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 많은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보는 게 사실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주의 10월 축제는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도 아울러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성만 대표님은 먼저 축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축제라는 것이 지역의 이미지와도 직결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축제가 없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축제의 원행을 보면 원시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인류 문명이 있는 데는 축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의 축제는 축제가 가지는 기대 효과라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대표적으로 진주의 축제를 두 가지를 경우의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의 개천 예술제 그러면 전국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많이 배출되는 어떤 전문 예술인들도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지역의 그 축제나 행사들이 이게 지속 가능하려 그러면은 철저하게 그 지역의 고유 자원이나 어떤 문화, 역사 이런 부분들에 기반하는 것이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차별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티브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요즘은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간에 아까 뭐 그 기촌도 하고 기농도 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듯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맞는 자기의 적성을 개발해서 오히려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잘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국은 축제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화 시키는 것. 이제 아주 가치가 높은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축제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의 또는 지역민의 커다란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여수 같은 경우에 여수 밤바다, 네. 그 다음에 낭만포차 이런 것 하면 가보지 않더라도 여수의 밤 풍경이 좋을 것이야. 라는 이미지를 대부분 가기도 전에 이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그것이 여수를 방문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브랜드고 이미지화하는 작업의 그런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이제 축제를 통해서 브랜드화 한다라는 것은 결국 지역 주민에게도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가지는 어떤 자부심과 애향심이 길러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24년도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그 지역축제 현황 및 성과 분석 자료에 이렇게 이제 보면 2019년에 비해서 지금 지역축제가 32.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축제의 양적으로는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율은 9.2%, 약 한 10% 가까이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 네. 외부 방문객도 1.58% 정도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두 분 우리 교수님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잘 이렇게 어떤 약점을 파악하고 해서 장점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또 내실화를 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기준 틀을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축제 현실과 기대 효과 그리고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축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석 국장님, 과거 축제라고 하면 함께 모두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는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이런 이미지가 많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 대표님 말씀 중에서 국가 이제 공모 사업도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그 말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여수 잠깐 말씀하셨는데 야간 관광 특화 도시가 2022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공모에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는 이제 야간 관광 특화 도시가 전년도 2023년도 이제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될 때에도 여수 밤바다 여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에 이제 여수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이전부터 여수 그런 밤바다 야간 관광 특화 도시 뭐 제가 여수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것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특화입니다. 특화. 계속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싸움 그러면 사실은 뭐 진주도 있고 지금 어령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소싸움 그러면 이제 청도를 연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가 유명하니까 다 벚꽃 축제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다. 그리고 부산에 불꽃 축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서울에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한다. 그리고 십수년 전에는 또 저희 진주 남강 등축제가 성장하고 성공하니까 서울 청계천에서 뭐 등축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가평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제 재즈 이제 매니아들 오는데 거기도 이제 입장료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돼지 바베큐 무슨 닭꼬지 이런 것들이 이제 풍물시장인데 여기는 이제 커피밖에 없습니다. 향이 커피 향이 있거든요. 예술 감독한테 여쭤보니까 결국은 먹거리도 이제 차별화, 특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10월 축제를 하면서 개천예술제는 이전 기성세대를 위해서 돼지 바베큐, 닭꼬치도 필요한데 그 건너편에 드럼 페스티벌은 사실 젊은 MZ세대가 많이 가니까 동남아 쪽에 꽃류류 같은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서부경남의 뭐 내용이니까 저는 유동 축제가 이제 이렇게 야간 축제니까 산청의 한방야구 축제, 사천의 항공 엑스포에서 전체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항공 엑스포를 낮에는 보고 밤에는 유동 축제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축제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최근 지역 축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바가지 요금 퇴출이었습니다. 그만큼 축제 방문객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보다 예민해졌고 또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역 축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방금 바가지 요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좀 협소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 축제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되고 증가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경쟁이 좀 너무 심화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 축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축제를 성공하면 상당한 지역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거기에 또 반하는 만큼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이죠. 축제라고 하면 뭐 짧게는 한 2, 3일에서부터 길면 한 달 정도가 일반적으로 지역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축제 이후의 그 후방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사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축제를 10개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작년 23년도에 지방 세수가 한 56조 4천억 정도 한 60조 가까이 세수가 줄어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조 세수가 줄어들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방 교부세가 거기에 반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난해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43% 110억이 감소를 문화관광진흥과의 한 과에 예산이 그렇게 이제 축소가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각 지역의 축제를 갖다 지원하는 그런 예산에 있어서 소극지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아까 우리 국장님 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한 과제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축제가 발전하려 그러면 차별성, 특화성,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자원에 대한 그런 어떤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거꾸로 위험성은 뭐가 있느냐면 어떤 지역에 특정한 어떤 자원에 의존을 해버리면 그 자원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어축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민간 축제인데 과거에는 전어가 많이 났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 변화가 돼가지고 인근에 그 전어가 거의 지금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앞으로도 불투명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어축제라는 것의 존립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당장 과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역의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뭐 일부 지역에서는 바가지 요금이다 뭐 해가지고 그런 뉴스에 가끔씩 나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을 하고 또 가격 표시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로부터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결제 방법도 과거에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 아니면은 그 상대를 안 했는데 요즘은 결제를 다양하게 핸드폰을 통한 QR 코드를 한다거나 그런 바코드를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결제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도 개선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관광객들이 좀 더 편리하고 편하게 뭐 휴식 공간이라든지 편의 공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문제고, 다 이걸 요약하면은 결국은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 간의 협력 체계나 또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그것이 뭐 궁극적으로 해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은 과거 여러 지역의 그 지역의 이야기를 토대로 많은 축제를 기획을 하셨는데요. 급변하는 환경 속에 지역 축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관람객에게 소외되는 축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축제의 모방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한때는 이 붕어빵 축제라고 그 지역 축제를 폄하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사실 거기서 제일 억울한 게 어떤 축제냐면 우리 개천예술제예요. 개천예술제가 쭉 오면서 문화예술 축제로 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었는데 1995년부터 이제 축제를 좀 우리도 해봐라 뭐 이렇게 지자체 명령 떨어지니까 전부 벤치마킹이 어디냐, 우리 개천예술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 글씨 쓰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고 제일 중요한 가장 행렬을 하고, 그 다른 지역 축제들 다 그래 됐거든. 전국이 그런 축제들이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개천예술제의 매력성이 상실됐던 거죠. 사실 뭐가 매력성이 떨어지냐, 관광객 유인력이 이제 점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되고, 오래전 제가 진주 처음 와서 봤을 때 개천예술제 본다고 그때는 애들 수업 안 하고 그거 내보내고 그랬거든요. 네. 그거 본다고. 근데 지금 어디 누가 그러겠습니까? 다 보는데요. 이제 식상해진 거예요, 일부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거 변해야 되겠죠. 고성 공룡나라 축제에서 엑스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했는데 저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엑스포 성공합니다. 왜요? 우리 집에 공룡이 5마리가 있습니다. 공룡을 싫어하는 어린애 없습니다. 근데 어린애를 누가 데리고 와야 돼요? 어른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어른이 오면 어른이 와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와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근데 개천예술제나 이거 보면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동축제가 이제 MZ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같이 이제 카바를 해주고 있죠.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예선대회를 꼭 진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예술,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전통적으로 해온 역사의 그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작업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축제를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위험 부담도 리스크도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섰을 때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뭐 돈 들여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말씀드린 사천 에어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할 때 가장 큰 취지가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거였죠. 그 역시 뭐냐, 항공교육의 그 꿈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축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도 파이로트가 돼야지, 나도 항공우주인이 돼봐야 과학자가 돼야지. 그래서 진정으로 그걸 보면서 자란 애들이 나중에 그쪽 분야에 종사할 때
사천은 진정한 항공우주의 메카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생산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기서 해도 그 사람 어린이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축제의 공간이거든요. 관람객 지향적인 축제로 자꾸 변하려면 속의 내부에서 자꾸 관람객 시선으로 봐주는, 그래서 거기에 축제를 변화시켜야 된다. 지금 유등축제도 마찬가지죠. 이제 과거에 개천예술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전국 곳곳에 우리 유등 비슷한 것들이 축제마다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도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 뭐 하나 바꾸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해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변화를 시키면서 그야말로 유등축제 이번에 가보니까 달라졌더라. 그래서 축제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보는 사람들은 뭐 간단하게 보면서 뭐 별거 아니네라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밤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축제 기획 이런 분들의 자구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축제를 소중히 여기고 이걸 더불어 발전시켜야겠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도 지역 그 축제들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운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역의 전통과 특산품 그리고 문화를 담아낸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이 가시화되면서 축제 또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지역의 축제가 살아남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무쪼록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 축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열린 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